제7장 페르 제3편 통하지 않는 것. 신전의 금문이 다시 열리자 페르는 자연스럽게 문 쪽을 바라보았다. 가나파가 벌써 기절해서 깨어났나? 어차피 잠시 후면 디저트 타임을 즐길 생각이었지만 그러기엔 아직 메인 요리를 먹기도 전이다. 페르는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다. 어라. 하지만 신전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레드 드래곤의 장로 가나파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존재. 인간. 같습니다. 테네벨라는 추측했다. 페르는 테네벨라의 말에 의아함이 들었다. 그녀의 판단은 틀린 적이 없고 주저하는 경우가 없었다. 인간이면 인간, 드래곤이면 드래곤, 마족이면 마족.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례적으로 말끝을 흐리며 난입자의 정체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다. 테네벨라가 본 바에 따르면 인간 사내의 연령은 인간의 나이로 성인에 해당하는 20대 초반에서 중반. 은일색 머리칼에 푸른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낡은 갑옷을 걸치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닭 하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인 이가 다 빠지고 녹슨 검이 들려 있었다. 테네벨라는 이번에는 거침없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사내의 얼굴을 관찰했다. 대륙의 공통된 미적 기준으로는 잘생긴 외모. 하지만 그 푸른 눈은 왜인지 마주치기 버겁다고 생각했다. 페르님, 조심하십시오. 그녀가 페르에게 충고했다. 충직한 부관인 그녀는 웬만한 일로는 페르에게 조언을 하는 일이 없었다. 모든 것은 페르의 뜻대로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었으니까. 설마 소머리 녀석을 죽인 건가요? 페르가 인간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락수하임의 심장을 테네벨라에게 건네면서 대답 없이 다가오는 인간을 관찰했다. 휘두르겠네. 페르는 생각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는 테네벨라보다 조금 앞으로 발을 디뎠다. 저자의 검격은 그 종류가 무엇일지라도 테네벨라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페르는 자기의 만화로 방어막을 펼쳤다. 스윽. 네이브가 검으로 허공을 벤다. 푸른빛이 검 끝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바로 페르의 눈앞으로 당도했다. 페르의 방어막이 공간을 일그러뜨리며 네이브의 검광을 흘려보냈다. 흘러나간 푸른빛은 그대로 신전의 기둥을 둘로 갈랐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베어진 신전 기둥은 균형을 잃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다. 조금만 비스듬히 베었어도 이미 미끄러져 무너졌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의 검광이 가진 빛의 색깔을 본 페르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꼈다. 아주 오래전 어디에선가 보았던 색이었다. 어쨌든 조금만 늦었으면, 아니 만약 실드로 검광을 정면으로 막으려고 했다면 베인 것은 기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벙어리인가요? 페르가 놀라움을 애써 감추고 네이브에게 물었다. 락수하임을 죽였나? 네이브 역시 자신의 앞에 있는 저 꼬마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마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안단테나 피리를 가지고 있던 마족이나 카이로의 마족들은 저 꼬마에 비하면 발톱의 때나 마찬가지였다. 락수하임? 이제는 제 저녁밥이죠. 여기 있습니다. 키키키. 페르가 테네벨라가 들고 있는 골드 드래곤의 심장을 가리키며 웃었다. 결국은 르네비루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네이브는 자신이 환멸스러웠다. 결계가 처진 것에만 안심하고 누군가 이미 들어갔으리란 생각을 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 그럼 내가 페르냐?
도끼를 휘두르던 소몰이 마족에게 들은 이름이다. 맞아요. 제가 페르입니다. 상대는 강한 인간이었다. 네이브가 페르를 알아보았듯이 페르 역시 네이브의 강함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신의 아래일 것이다. 인간인 이상 자신보다 강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 페르는 확신했다. 그래, 당신은 누구죠? 제 이름만 들을 생각이겠죠? 네이브라. 제가 인간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기억할 인물이 되겠군요. 페르가 기특하다는 투로 말했다. 페르가 생각하기에 저 자가 가진 기운은 인간치고는 강했지만 고위 마족. 그 중에서도 최상위 마족으로 대마공의 지위를 가진 자신의 상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의 변수가 있다면 락수하임의 결계를 뚫고 그를 죽이는데 만화를 너무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인간을 앞에 두고 도망을 친다는 선택지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 페르는 마귀를 회복할 시간을 벌고자 했다. 네이브는 그의 의중은 몰랐으나 이 자가 자신의 건강을 흘려보낸 것을 역시 신경 쓰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마족은 피하면 피했지 건강과 직접 접촉해서 흘려보낸 적은 없었다. 네이브의 머릿속에 문득 지금까지의 멍청한 마족들과 달리 막강한 힘을 가진 저 마족이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얼음의 땅의 페네프를 아나? 몰라요. 뭐의 이름이죠? 강아지인가? 키키키. 아버지의 이름을 강아지 취급하는 페르의 말에 네이브는 순간 분노했으나 차분하게 다시 물었다. 겔로 마을은 들어봤나? 겔로. 하찮은 인간의 질문에 대답해줄 가치는 없었지만 상대가 알아서 시간을 벌어주니 페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었다. 그에게 연주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만화는 자신의 생각으론 앞으로 5분 정도면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아, 겔로. 처음으로 습격한 인간의 마을이네요. 기억났다는 듯이 페르가 외쳤다. 네이브의 눈썹이 곤두섰다. 첫 번째로 사냥한 인간들이었죠. 기억이 납니다. 농장기를 들고 막아보겠다고 오던 게 얼마나 귀엽던지. 키키키. 네이브의 심장이 덜컹거렸다. 내가 그들을 죽였냐?